님들, 환율이 1,500원을 뚫어버린 거 알고 있었어? 2026년 3월 26일 오늘 원달러 환율 1,505원.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야. 근데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 그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지금 님들 지갑에서 벌어지고 있어. 주유소 가서 봐. 전국 평균 휘발유 리터당 1,819원. 서울은 1,847원. 석 달 전까지만 해도 1,500원대였어. 300원 가까이 올랐어. 커피 한 잔? 프랜차이즈도 올해 초 또 올렸어. 배달비? 또 올랐어. 장바구니? 말 안 해도 알잖아. 근데 님들, 월급은 그대로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환율과 유가라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어. 어제 OECD가 한국 경제 전망을 발표했어. 성장률을 1.7%로 낮추고 물가 전망은 2.7%로 올렸어. 기존에 1.8%였던 걸 0.9%포인트나 확 끌어올린 거야. 성장은 꺾이는데 물가는 치솟는 구조. 경제학에서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 쉽게 말하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생활비만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이야.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틀 전에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 전달보다 5.1포인트 급락했어. 비상계엄 직후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오르면 왜 내 생활비부터 박살나는지 그 구조를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내가 이번에 한국은행, 통계청, 오피넷, OECD 보고서까지 자료 18개를 뒤져서 정리한 거야. 지금부터 집중해. 이거 중요해.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확하게 찍어보자. 왜 갑자기 환율이 1,500원을 뚫었을까? 원인은 중동이야.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선별 통제하기 시작했고 국제유가가 미쳤어.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어. 오늘 기준 104달러대야. 전쟁 전에 예상했던 64달러랑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야. 유가가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 한국은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해. 수입할 때 달러로 사야 하니까 달러 수요가 폭발해.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그게 환율 상승이야. 환율이 오르면 석유를 사는 비용이 더 비싸져. 그럼 또 달러가 더 필요해. 이걸 악순환이라고 해. 고유가가 고환율을 부르고 고환율이 다시 수입 비용을 올리는 메비우스 구조야. 진짜 질문은 이거야. 환율이 오르면 왜 서민 생활비부터 직격탄을 맞느냐는 거야. 잠깐, 이거 알고 있어? 사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한국 소비자 물가가 0.24%포인트 추가로 오른다는 거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실제로 분석한 숫자야.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추적할 거야. 님들이 매일 쓰는 돈이 어디서 새는지 한번 따라와봐. 환율을 수입 물가의 수도꼭지라고 생각해봐.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잖아. 환율이 오르면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야. 원유, 밀가루, 설탕, 원두, 대두, 옥수수. 한국이 먹고 쓰는 원자재 대부분은 수입이야.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밀가루를 사도 원화로 더 비싸게 사야 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님들 지갑에 꽂히는지 커피 한 잔으로 분해해 볼게.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면 보통 4,500원에서 5,000원이야.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원두 원가가 약 500원. 우유 포함하면 재료비 800원 정도. 인건비가 약 1,200원. 임대료가 1,000원에서 1,300원. 부가세, 카드 수수료, 전기세 합쳐서 500원. 프랜차이즈 로열티까지 더하면 카페 사장한테 남는 건 고작 300원에서 500원이야. 근데 여기서 원두 가격이 환율 때문에 20% 오르면 재료비가 올라가. 인건비는 최저임금 때문에 못 내려. 임대료도 못 내려. 그럼 뭘 올려야 해? 커피값이야? 아니면 뭘 해야 해? 폐업이야.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야.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 봐봐. 예전에 경유 10,000원어치 넣으면 6리터 들어갔어. 지금은 5리터도 안 들어가. 운송비가 올라가면 그 비용이 어디로 가겠어? 택배비, 배달비, 식자재 운반비 전부 소비자한테 돌아와. 유가는 모든 물건에 숨어있는 배송비야.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가격에 녹아 있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물가는 약 7% 올라.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약 0.5%에서 1%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생겨. 숫자가 작아 보여도 이게 식비, 교통비, 공과금, 커피값에 전부 동시에 작용하면 한 달 생활비 기준으로 수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 자, 여기서 좀 더 쉽게 정리해 볼게. 환율이 님들 생활비에 꽂히는 루트를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어. 첫째, 직접 수입품 경로. 해외 직구, 수입 과일, 수입 고기, 올리브유, 수입 의류. 환율 오르면 가격이 바로 올라. 이건 체감이 빨라. 둘째, 원자재 경유 경로. 밀가루, 설탕, 원유, 대두. 이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빵값,
라면값, 과자값에 녹아들어와. 뉴스에서 식품업체 가격 인상이라고 나오면 이게 그 경로야. 셋째, 운송비, 경유 경로. 경유 가격이 오르면 물류비가 올라가. 그럼 모든 상품의 유통비용이 올라가. 마트에서 파는 국산 배추도 운송비 때문에 가격이 올라. 수입품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세 갈래가 동시에 작동하면 생활비 전체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월급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못 따라가. 이게 실질임금 감소야. 월급 숫자는 같은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야. 여기서 반전이 있어. 대부분이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랑 대기업은 이미 이 구조를 알고 환해지를 해놨어. 달러가 오르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잡아놓은 거야. 삼성전자 같은 수출 대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받는 매출이 원화 환산 시 더 커져. 하지만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 소비자한테는 환율 상승이 그대로 비용 폭탄이야. 같은 환율 변동인데 누구한테는 이익이고 누구한테는 재앙이야. 이게 경제의 비대칭 구조야. 해외를 한번 봐봐. 유럽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어. 22. 유럽중앙은행이 지난주에 올해 유로존 물가 전망을 2.6%로 올렸어. 독일 물가 상승률이 5.5%, 일본이 5.2%라는 분석도 나왔어. 미국은 상대적으로 0.2% 상승에 그쳤는데 유럽과 아시아가 더 크게 맞고 있어. 왜냐면 에너지 자금률이 낮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어. 그래서 유가 상승이 바로 물가 상승으로 직결돼.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냐?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부활시켰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이야.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의 상한선을 걸었어. 2주마다 조정하는 구조야. 이건 방파제야. 파도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파도의 충격을 좀 줄여주는 거야. 근데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이 방파제도 한계가 있어. 다른 자산이랑도 비교해 볼 수 있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중동사태 터지면서 6% 넘게 급락했어.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을 정도야. 부동산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있고 채권도 물가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가 흔들리고 있어. 지금 안전한 자산이 없어. 환율, 유가, 물가, 금리. 네 마리 괴물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알려줄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 시나리오 2개를 그려볼게. 시나리오 A. 중동 상황이 더 악화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불안정해지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을 수 있어. 그러면 환율은 1,550원에서 1,600원까지 갈 수 있고 전국 평균 휘발유는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도 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넘기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대출 이자까지 올라가. 생활비 폭탄에 대출 폭탄까지 겹치는 거야.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B.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들어가고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되면 유가가 80달러대로 내려올 수 있어. 환율도 1,400원대로 되돌아올 수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도 해제될 수 있어.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야. 근데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줄게. 이게 핵심이야. 정리할게.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수입 비용이 올라가면 원자재가 비싸지고 원자재가 비싸지면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 거기에 운송비까지 올라가면 국산 상품도 가격이 오르고 결국 님들 장바구니부터 커피값, 배달비, 주유비까지 전부 다 올라가. 근데 월급은 안 올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야. 지금 당장 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야. 첫째, 숫자를 봐. 환율, 유가, 금리. 이 세 가지 숫자를 매일 체크해. 한국은행 에코스, 오피넷, 한국석유공사 앱이면 무료로 다 확인할 수 있어. 둘째, 지출을 점검해. 고정비 중에서 환율 영향을 받는 항목이 뭔지 점검해. 해외 직구, 수입식품, 해외 구독 서비스. 이런 건 환율 높을 때 축소하거나 대체제를 찾아. 셋째, 시스템을 만들어. 위기 때 패닉하지 말고 평소에 비상금을 쌓아놔. 생활비 석 달치 비상금이 있으면 물가가 올라도 바로 무너지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자기 소득을 늘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들어. 환율이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내 지갑을 타러가는 구조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첫 번째 방어야.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야. 경제교육 목적이야. 투자는 본인 책임이야. 다음 편에서는 미국 금리보다 무서운 한국 대출이자의 함정을 파헤칠 거야. 진짜 충격적인 내용 공개한다. 놓치면 후회해.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